변호사님은 개인회생 파산 많이 하시고 법인회생 절차도 알고 계시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법인회생에 들어간 당사자 그리고 대표자가 되겠죠.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진행하는 당사자 중에 보통 누가 더 힘들어 할까요? 잘은 모르지만 법인 희생이 훨씬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절차가 너무 길잖아요. 개인 희생은 개신할 때까지만 조금 고생하면 되고, 심지어는 접수까지 되면은 엄청 많이 해결이 되는 분들이 많은데, 법인 희생을 일단 준비할 자료 너무 방대하고, 계속 기업 가치 판단받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야 생기고 그리고 걸려있는 이해관계들이 너무 많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해관계들의 동의도 받아야 돼. 맞아요. 그리고 뭐 외부적인 도산 충격이라는 이런 아무튼 변수가 굉장히 다양한데 정답이 일단 법인회생 대표님들이 훨씬 힘들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까지 생기는 게 법인회생 대표님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힘든데 그럼에도 왜 이 절차를 택하느냐. 근데 그거는 좀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하나 힘든 게 법인회생을 하는 대표님들은 목표는 내가 평생을 바쳤던 이 회사, 이 법인을 계속 갖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개인회생은 직업을 얼마든지 바꿔도 되잖아요. 법인회생은 못 바꿔요. 여기서 이 배를 고쳐가면서 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도구마에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그게 결국 자기 구속이 되는 거고. 제가 봤던 사례 중에 뭐 사례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제 장면이 있어요. 아빠와 법인 대표죠. 딸이 같은 차를 타고 가요. 제가 그 차에 타고 있어요. 신문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네. 지방이라서. 네. 근데 그 딸이 왜 그 차를 타느냐. 딸이기도 하지만 그 회사의 회계를 보는 직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대표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타게 하고자 법인회생 이제 힘들게 준비해서 진행을 하는데 딸이 옆에 있잖아요. 자꾸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걸 딸이 있는 자리에서 계속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뭐 마냥 희망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이런저런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은 생각이 너무 많으시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옆에서 보는 저도 너무 그 마음도 안 좋고, 근데 당사자나 특히 딸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요. 본인이 처한 상황 그리고 이제 회사가 처한 상황, 여기서 좋은 솔루션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관건은 그건 것 같아요. 법인 파산을 하는 게 오히려 나았을 그런 많은 기업들이 미련 혹은 장밋빛 비전, 왜냐면은 회생이 돈이 더 비싸거든. 수임료가 이제 일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회생을 하는 사무실이 많이 없긴 하지만 또 할 줄 아는 사무실은 또 웬만하면 회생을 수임하려고 하고 또 그 이해관계가 의뢰인하고 맞는단 말이에요. 대표는 살리고 싶으니까. 그니까. 자기를 거의 이제 회사랑 동일시하죠. 맞아요. 예, 그래서 더 힘들어하고 회생을 많이 시도를 하시는데, 파산이 오히려 낫고 빨리 해결하고 빨리 재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딜레마인 것 같은 게요. 제가 대표예요. 근데 제가 어쨌든 전문가를 찾아서 법인회생도 하고 법인 파산도 하는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나는 어쨌든 이 회사를 살리고 싶은데 회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말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나한테 아니야 이 회사는 죽여야 돼요. 법인 파산을 해야 돼요 라고 하는 변호사를 꼭 믿을 순 없으니까 진짜 살릴 수 있다 아니다를 어떻게 판단해요? 내 입장에서. 그쵸. 좋은 질문이신데 회사마다 사정이 너무 달라요. 업종도 다르고 뭐 재무 구조나 이런 도 다른데 일반적으로 삼을 수 있는 원칙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법인회생 들어가면 보통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지죠. 왜냐면은 어쨌든 이벤트고 거래처 입장에서는 변수가 생긴 거기 때문에 보통은 떨어지는데 내가 회생 들어가서 이 매출을 유지하고 오히려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보통은 대표님들이 그걸 자신하세요. 우리 직원들은 나를 믿고 갈 거고 우리 거래처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본인의 생각도 좋지만 그거를 주변에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회생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거나 올라갈 수 있다는 기업은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 있거나 특허 같은 거겠죠. 그리고 아예 매출처가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매출처를 대체할 수 없는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도산 충격이 덜하죠. 그래서 그 위기만, 재무적인 위기만 벗어나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어요. 또 같은 측면인데 특히 전문직 분들이 법인 회생은 아니지만 일반 회생을 하면 많이 살아나신 이유가 본인만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회생이 들어가면 원리금을 일단 안 내고 스탑시키고 계속 자금이 쌓여요. 그러면은 고민이 많이 덜어지거든요. 그래서 집중을 할 수 있으면, 업에 집중을 할 수 있으면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면 법인 회생을 하셔도 돼요. 아니면 모든 것이 탄탄한데 정말 일시적인 자금 경색 때문이다, 이런 경우도 법인 회생을 하시면 되고, 좀 더 뭐 다양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를 사갈 회사가 있다, M&A를 사갈 회사가 있는데 지금 재무 구조를 약간 개선하면 훨씬 더 그게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경우는 회생을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구체적인 수치나 근거가 없이 그냥 낙관적인 혹은 이 회사에 대한 책임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회생을 하신다고 하면 냉정하게
이제 파산과 유불리를 다 따져보셔야 돼요. 오히려 회사를 한번 싹 정리하고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그래도 법인사업체를 운영하셨던 분들은 캐파가 있어요. 그 업종에서 그만큼 유지해 오셨고 살아남으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회사가 오래되면 비효율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돈이 됐든 뭐 인력이 됐든 뭐 본인이 모르는 먼지가 쌓이듯이 이제 켜켜이 쌓여 있는데 법인이 한번 정리를 하고 그 업력만 갖고 있으면 직원 한두 명 믿을 수 있는 사람 두고 혼자 움직이시면 훨씬 순이익은 더 나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법인 파산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셔서 박 변호사 나 이제 이 법인 정리하고 내가 혼자 움직이면 직원 딱 몇 명만 두고 움직이면 나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실제로 그게 맞아요. 왜냐면 사람 쓰기도 너무 힘든 환경이 됐고 기업의 규모를 많이 가져가기는 힘든 환경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진 포텐셜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저는 회생이 무조건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사를 살리는 거잖아. 그리고 법인 파산 어떻게 보면 그 회사를 죽여버리는 거니까 내가 대표로서 다시 재창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신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물론 법인 파산의 대표라고 해서 신용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본인도 안 좋아지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내 거 끌어넣을 대로 다 끌어넣고 이제 망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새로 재기할 자금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똑같은 업종을 새로 하려고 하는 게 뭔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약간 이미 망가져버린 회사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왜냐면 주식회사를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법인 회생이라는 거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오히려 해야 되는 거네요. 왜냐면 상태를 봤을 때는 파산 회생이 둘 다 가능한데 맞아요. 근데 이 회사를 리셋하고 가는 게 더 빠르냐. 왜냐면 일단 법인 파산이 난이도 훨씬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빨리 죽여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랑 그 다음에 채권자 동의 일일이 받아가면서 회사를 살리는 거랑 비교를 해서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이제 상담을 해보시면은 파산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정도면은 회생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고 근데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체 가능한 업종들이고 하니까 이제 그 무거워진 법인보다는 그냥 차라리 몸을 가볍게 하셔서 새 출발하시는 게 훨씬 더 예후가 좋아요. 그리고 결국 사람이에요. 변호사님도 새 채널 파셔도 금방 구독자 수 늘고 잘 찍으시잖아요.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진 그 능력은 정말 낮을 수도 있지만 정말 하늘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도 아예 제기한 게 아주 너무 좋은 말씀. 제가 엄청 큰 회사를 운영했던 분이 법인 희생을 하려고 상담 오셨다가 법인 파산으로 가닥을 잡으신 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분이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내 앞에 앉아 있는데도 이분이 일어설 거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너무 무당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런 느낌 오죠? 그런 느낌이 오시는 분은 저희도 법인 희생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죠. 오히려 에너지가 있고 느낌에 이제 풍기는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좀 많이 피폐해지셨는데 이 회사의 브랜드를 자꾸 쥐고 못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회사의 어떤 존폐를 가르는 엄청 중요한 판단을 받아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말 그 고도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찾는 게 엄청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생을 하고 있지만 저한테 회사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면 저는 제가 해드리진 않거든요. 왜냐면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죠. 같은 똑같이 회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전문 영역이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막상 제가 주변에 제가 좋아하시는 대표님들이 만약에 회사가 안 좋아졌을 때 어디를 찾아가라 라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은 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수 있겠고 나도 자신이 있어. 내가 해도 욕 안 먹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수많은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들 중에서 여기를 가세요라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회생을 하는 분들도 정말 많지 않고 그럼 그중에 변호사님 어쨌든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 둘 다 하시고 그런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나의 소중한 사람이 이제 법인회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은지 정말 그 가족에게 소개한다는 마음으로 꿀팁을 한번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의뢰인 됐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3군데 상담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마다 하는 얘기가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사람을 대면해서 만나면 맞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줄 수 있냐. 제가 아까 회생 보수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무실은 덮어놓고 회생하시라. 우리 회생 많이 했고 성공사례 이렇게 있다. 근데 실패 사례는 얘기를 안 하실 거잖아요. 맞아요. 왜 회생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그 업종의 특성,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봐주면서 구체적으로 짚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그런 사무실이어야만 회생을 의뢰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 싼 데는 피하시라. 어떤 사무실은 뭐 회계사랑 협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무실은 그냥 그 사무실 내에서 다 진행하기도 하는데 뭐가 됐든 비용이 많이 들어요. 법원에서 수동적으로 받아서 하는 예납금만 해도 2천, 3천이 되는데 맞아. 그걸 신청 대리해서 이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법원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대리인의 보수가 그보다 적다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일은 그에 맞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비용적인 허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너무 싼 곳은 피하시라. 제가 이거 되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되게 싼 그 법인회생을 수행하는데 싼 금액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시장과는 맞지 않는 가격을 제시하는 곳들은 이 법인회생의 난이도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가 수임을 하는 어떤 이렇게 유인책일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분명히 비용을 청구를 할 거고 또 한 가지는 그거예요. 사실 법인회생을 할 수 있으려면 내부적으로 이제 되게 고급 인력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정비가 많이 들잖아요. 근데 당장 사건이 없는 거야. 혹은 계속 이제 뭔가 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고객을 놓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무실은 변호사의 관여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변호사 인건비도 거기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냥 사무원 인건비, 사무장 인건비만 보고 자기가 알아서 살림을 꾸려가야 되니까 그렇게 수익을 제한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건 좀 이 업계의 내밀한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필시 신청서 대충 때려놓고 뒤에는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 그 세 가지를 좀 참고를 하셔서 특히 이제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법인회생을 해야 되냐 법인 파산을 해야 되나 이런 걸 엄청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실 테니까 좀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